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성인이 된 자녀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또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하지만 또 자녀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참 어려운데요. 오늘은 이 관계를 현명하게 가꾸는 방법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가 이제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하면 부모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좀 변화해야 하죠.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의 핵심은 결국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깊은 신뢰를 쌓는 건데요. 그 방법으로 좀 흥미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5가지 척하지 않기예요. 척하지 않기요? 네, 아는 척, 모르는 척, 해주는 척, 베푸는 척,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잡는 척하지 않는 태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 척하지 않기. 표현이 재밌는데요. 귀에 쏙 들어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칙부터 한번 볼까요? 아는 척하지 않기. 이게 자녀가 뭐 힘든 일을 털어놓거나 할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했어야지 뭐 이렇게 바로 해결책부터 제시하려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건 정답이나 해결책보다는 공감일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아이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네 마음이 딱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을 먼저 좀 읽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를 보면요. UCLA 연구인데 공감을 받을 때 감정을 조절하는 뇌 편도체라는 부분은 안정이 되고 반대로 이성적인 사고, 논리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스스로 문제를 바라볼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말씀이시네요. 하긴 공감 없이 던져지는 정답은 그냥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잔소리나 훈계로 받아들여주기 쉽죠. 그럼 두 번째, 모르는 척하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모르는 척하라는 건 좀 무관심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무관심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때로는 자녀의 어떤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더라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좀 지켜봐주는 여유, 이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뭐랄까, 친목의 표현이자 배려인 셈이에요. 아하, 존중의 표현이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며느리나 사위가 집에 왔는데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때 사실 속으로는 좀 서운하고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너는 왜 와서 전화기만 보니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좀 기다려주는 거. 뭐 이런 태도일까요? 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근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말 안 해주면 나중에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걱정 충분히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원치 않는 지적이나 조언은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럼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해주는 척하지 않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부모 마음에는 당연히 당장이라도 막 나서서 해결해주고 싶잖아요. 네, 그럼요.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기 어렵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게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헬리콥터 부모처럼 부모가 모든 걸 다 대신해 주다 보면요. 자녀는 스스로 뭔가를 성취하고 또 책임지는 법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 되는군요. 예전에 어떤 사례에서 엄마가 골라준 회사라서 그냥 그만뒀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안타깝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이 강조했듯이 청소년기부터 성인 초기까지 자율성을 잘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과잉 보호는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설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죠. 무념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주기보다는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싶니?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는 것. 그게 진짜 신뢰를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원칙은 베푸는 척하지 않기. 네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지 궁금한데요. 표현이 조금 직설적이기도 하고요. 아, 네.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이거 뭐냐면요.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너 그때 학비 대줬잖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잊어. 이런 식으로요. 과거에 내가 해줬던 걸 자꾸 상기시키면서 생색을 내거나 혹은 그 대가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순수한 베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계산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계산이요?
네.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들으면 심리적으로 빚을 진 느낌을 받게 되고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오히려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진짜 도움이라는 건 어떤 조건이나 기대를 달지 않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거군요. 그냥 줬으면 그걸로 됐다. 딱 이런 마음으로 기대 없이 베풀 때 오히려 자녀가 그 진심을 알고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여력이 안 될 때는 미안한 마음 갖지 않고 거절할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자, 이제 그럼 마지막 5번째 원칙입니다. 붙잡는 척하지 않기. 이건 아무래도 자녀의 연락이 좀 뜸해지거나 예전만큼 자주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 부모로서 느끼는 서운함과 관련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할 수 있죠.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어떤 분은 매일 자녀한테 안부 카톡을 보냈더니 나중에는 자녀가 엄마,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계속 연락을 요구하거나 만나자고 조르면 자녀는 좀 숨막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건강한 애착이라는 것은요,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허용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억지로 곁에 두려고 애쓰기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자녀가 부모님을 잊었거나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삶에 집중하고 또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을 부모님이 좀 존중해주고 여유롭게 기다려주는 모습, 그게 자녀에게는 가장 든든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이야기 나눈 5가지 척하지 않기. 아는 척, 모르는 척, 해주는 척, 베푸는 척, 붙잡는 척하지 않기.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대로지만 표현하는 방식을 시대에 맞게 또 자녀의 성장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정답을 막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공감해주고, 직접 다 해주기보다는 믿어주고, 뭔가 계산하는 마음보다는 조건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기다려주는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 사랑을 멈추거나 줄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관계가 성숙해짐에 따라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변화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편안하고 또 든든한 부모로 다가가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 단 한 가지라도 괜찮으니까요. 일상에서 한번 의식적으로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자녀와의 관계에 정말 놀랍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요.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저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60세 이후 꼭 알아야 할 집에서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장례 절차와 사후 처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